처음부터. 아 이거 지금 앞에 좀 보셨네요. 아니요, 제가 넘겨놨어요. 별거 없을 것 같아서. 별거 없어서. 예. 질문 하시죠. 저희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공한 기록에서 여기에는 충분치 않은데 내가 뭐 하나만 더 이렇게 뭐 현장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. 그런 경우에 변호사님이 직접 이렇게 나가서 조사하거나 그러기도 하시는지. 네, 경우에 따라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 본인의 얘기도 듣는데 증인이 되거나 해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증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얘기를 좀 많이 청취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법정에서 얘기해줄 분의 얘기를 충분히 청취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에 맞게 그 신문 사항도 작성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거나 할 때도 근데 이제 1,000원짜리 변호사에서는 거의 이제 탐정처럼 수사를 막 해주시잖아요. 야산에 가가지고 뒤지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출입이 안 되도록 통제하고 있는 폴리스 라인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. 보통 그 정도면 문도 다 막아놓고 못 열고 외부인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증거에 대한 정리가 덜 끝났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함부로 못 갈 것 같은데 그거를 허락 없이 그렇게 살짝 가서 몰래 보고 한다는 게 드라마적인 이제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이제 변호사도 뭐 증거를 뭔가 수집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. 네, 좀 판타지다. 얼카 수 있으면 저도 막 따르니까. 여기 보면은 수임료가 1,000원이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임료 1,000원이 하루에 한 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월 소득이 24,000원. 그 사무장님 월급 어떻게 주는 거고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근데 아까 PD님이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수임료는 1,000원이지만 성공보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? 성공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마다 달라요.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성공보수 계약이 없으면은 이 변호사님은 먹고 살 수 없어요. 근데 여기 설정 자체가 그 1,000원에 다 끝나는 거죠. 가성비가 진짜 갑이다. 나봉! 막 탐정처럼 싹 다 증거조사 다 해주고 진짜 의뢰인은 손 하나 갖다 갈 필요 없이 다 해결해주는데 1,000원이면 끝나잖아요. 그런 설정이니까 뭐 성보수라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설정이 아닌가. 그런 점이 판타지인 거죠. 이 그림 선생님 거죠? 네, 맞아요. 질문. 사기 결혼이겠죠. 사기 결혼인데 이 여자분은 결혼 후에 알게 됐지만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요. 아들이 그림을 그려내기만 하면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. 그림만 있으면 그게 더 무섭다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사기 결혼일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여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요.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은 혼인 취소 소송이 정확한 표현이에요.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말씀처럼 난 상관없어. 당신 아들 대신 그리면 되지. 이거 너무 이분이 세시네요. 그런 식으로 혼인 취소를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그림을 얻어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. 뭐 그림 때문이었겠죠. 그림 하나에 몇 억씩 팔리니까. 그럼 남편분 입장에서는 네가 나의 아들을 학대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년 사유가 있으니 이혼하자 이렇게 전개하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그 친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엮어서 그렇죠. 상대방의 직계 비속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 사유를 엮어갈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도 성인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규정하고 형법이 있으니까 학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약간 노예처럼 있잖아요.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협박, 뭐 감금 뭐 이런 정도거든요. 여기서 말하는 정도는 그런 거 해당할지는 또 판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될 것 같아요. 속인 건 잘못했지만 그걸 또 약점 삼아서 고백을 했든 들켰든 어쨌건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되고 나서도 그걸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기계처럼 되고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민재가 안 그리면 당신이 대신 그려줄 거예요? 당신이 민재만큼 그릴 수는 있고 이혼 사유로 구속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빠가 그랬다고 하자.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해서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김수현 씨를 안심시킨 김민재 씨는 본인이 스스로 범인이 되기로 한 거죠. 아들이랑 딸이랑 남남이잖아요. 맞아요, 남남이죠. 둘이 막 되게 서로의 죄를 뒤집어 써줄 만큼 애틋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딱 든 생각이 둘이 사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굳이 이혼을 말하지 하게 않았지만 되면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요. 그럼 이 둘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.
하지 마세요.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네. 결혼하실 수 있죠. 법적으로 사실은 두 분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. 이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. 직계 존속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일 뿐이거든요. 너무 어렵다 하죠. 그러니까는 그 양자로 입양 처리를 하지 않고 배우자의 딸내미를 내 친딸로 넣은 거는 아닌 이상은 그게 결혼한다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죠. 네. 아. 그러니까 얘의 아빠는 따로 있잖아요. 그걸- 네, 네. 아. 그럼 우영우랑 1,000원짜리 변호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기획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봤어요. 우영우 같은 경우에 정말 제대로 된 법정 드라마를 좀 뭔가 휴머니즘과 이렇게 결부해가지고 감동을 주겠다 이런 취지였다면은 1,000원짜리 변호사는 사이다 네. 시원하고 통쾌한 어떤 법정 활극 이런 걸 보여준다 할까? 맞아요. 약간 홍길동 같은 느낌.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코믹 요소를 가미해서 네. 시청자로 하여금 그 어두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소재를 유쾌 통쾌 발랄하게 딱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명쾌함을 선물해주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닌가 가지고 아예 컨셉 자체가 다른 네,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, 뭐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. 아 너무 그 결이 다르다 그죠?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리뷰할 때는 네. 이거 진짜 그렇다, 실제로도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. 이 드라마의 그게 경우는 아니다. 좀 다른 부분이 있네. 뭐. 아 저는 네. 이게 제 꿈이에요. 내가 봤을 때 네. 도와줘야 된다 하는 사건 있잖아요. 그런 사건은 수임료를 아예 안 받거나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만 본인이 직접 네. 납부하시고 네. 그 외에 이제 제가 따로 받는 건 없이 그렇게 하는 사건을 하는 게 저의 네. 꿈이에요.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네네네.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건들 하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남편이 전업주부를 시켜주겠다고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네. 아 내가 전업주부 되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소송을 내가 하고 싶은 소송만 진짜 한 달에 한 건만 하는 거예요. 그쵸, 그러시면 되죠. 그 사건에만 막 심혈을 기울이는 거지. 그럼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다른 변호사들은 막 일주일에 막 7건, 14건 막 이렇게 하는데 난 한 달 동안 그 사건만 딱 집중하고 있으면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올라갈 수밖에 네. 없죠. 사무장님 월급은 나중에 이제 사무실 규모가 커지면 10건을 수임하면 그중에 한 건은 이제 네. 무료로 공익적인 일을 한다. 뭐 이런 컨셉을 구성원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에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. 뭐 그런 날이 오겠죠. 곧 올 겁니다.